기아의 레이 같은 경우 출시하자마자 엄청나게 귀여운 외모, 그리고 상당히 실용적인 공간성 때문에 이 경차 시장에 상당히 돌풍을 많이 불어왔어요. 그랬던 레이가 이제 페이스리프트가 굉장히 오랜 시간 만에 됐죠. 그래서 이렇게 더 뉴 레이로 돌아왔는데, 저와 함께 이 대한민국의 박스카 레이의 매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뭐 디자인부터 보시면 뭐 기존의 레이랑 막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어요. 뭐 페이스리프트 개념이기 때문에 뭐 전면부 디자인도 살짝 바뀌었는데, 일단 라이트가 뭔가 좀 더 공격적인 모습, 귀엽긴 귀엽죠, 바뀐 것 같고, 그리고 또 뭐 그릴이 좀 바뀌었어요. 이렇게 소소한 변화 말고는 뭐 전면부에서 보시면 뭐 크게 달라진 모습을 그렇게 뭐 느낄 수는 없는 것 같아요. 앞에 보닛 부분이 상당히 짧기 때문에 이 앞에 엔진 미션, 그리고 기타 장치들이 여기 다 들어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겉에서 보기에는 앞부분이 상당히 짧은 구조로 돼 있어요. 그리고 측면으로 넘어가시면 뭐 박스카답게 상당히 이쁜 모습을 보이죠. 휠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프레스티지 옵션이라서 지금 14인치 휠이 장착되어 있거든요. 뭐 휠 모양 같은 경우도 뭐 상당히 귀엽고, 전체적으로 휠 베이스를 상당히 늘렸어요. 정말로 늘릴 수 있는 끝까지 늘렸기 때문에 뒷바퀴를 보시면 거의 차량의 제일 끝부분에 붙어 있어요. 길이로 따지면 2500mm 정도 되는 휠 베이스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. 그렇기 때문에 경차치고는 진짜로 휠 베이스가 상당히 길다. 후면부는 완전 사각형 구조로 돼 있죠. 이게 박스카다 보니까 공간성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구조를 사각형으로 만들었는데,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엠블럼이 새로 바뀐 엠블럼은 아니에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그 기아 로고가 붙어 있는데, 이건 보면 볼수록 확실히 기아 일단 로고는 정말로 바꾸기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. 처음에는 좀 바꾸나 안 바꾸나 거기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, 막상 이렇게 바꾼 차들을 요즘 많이 보다가 이전에 기아 마크를 딱 보니까 엠블럼이 확실히 중요하다, 이거 잘 바꿨다. 자, 그 다음에 실내로 넘어올 텐데, 실내 같은 경우는 이 겉에서 보기에 정말로 아담하고 귀여운 차량에 비해서 엄청나게 넓은 실내 공간을 보이고 있어요. 지금 이 화면으로만 봐도 뒷좌석 공간도 상당히 넓고 전체적으로 되게 넓어 보이지 않나요? 확실히 넓은 공간을 보여주고 있고, 이 무엇보다 앞에가 되게 짧았잖아요. 여기서 보면 이 대시보드가 상당히 길어요. 그래서 이 앞유리를 좀 상당히 앞에까지 빼서 이렇게 만든 듯한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. 5cm, 10cm까지 안쪽으로 더 이렇게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, 그렇게 되면 일단 모양이 좀 안 이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디자인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이렇게 앞으로 되게 빼지 않았나,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.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실내 공간도 뭔가 더 커 보이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죠. 먼저 뭐 스티어링 휠부터 하나씩 보면, 이 림의 두께는 좀 얇은 편이에요. 뭐 기아 자동차들이 많이 이렇게 얇게 만들죠. 얇은 이런 스티어링 휠 림을 가지고 있고, 질감 자체는 뭐 그냥 그래요. 그냥 그렇지만 완전히 기본 트림으로 넘어가면은 이 뭐 인조가죽, 그냥 뭐 우레탄 소재로 된 그런 스티어링 휠이죠. 그렇기 때문에 질감적인 부분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가죽 스티어링 휠이 적용된 프레스티지 옵션이 확실히 좋다고 보여지고, 뭐 기능 같은 경우는 별로 뭐 많지 않죠. 뭐 메뉴라든가 이런 통화 관련 버튼들만 이렇게 되게 간결하게 이렇게 적용되어 있고, 이 컬럼식 스티어링 휠이 적용되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뭐 주행 질감이라고 하기까지도 표현하기가 좀 뭐한데, 이 스티어링 이 조향 감각 자체가 상당히 되게 부드럽고 되게 말랑말랑해요. 물론 또 그만큼 이질감도 좀 상당히 심해가지고 되게 헐렁헐렁한 이런 좀 스티어링 휠 질감을 보여주고 있어요. 그리고 앞에 계기판 같은 경우는 뭐 아날로그랑 디지털 이런 게 살짝은 섞여 있는 그런 계기판인데, 일단 뭐 시인성은 상당히 괜찮아요. 뭐 지금 RPM이라든가 뭐 속도도 굉장히 큼지막하게 보이고, 그 연료 잔량 이런 게 엄청나게 크게 돼 있거든요. 뭐 구성 자체는 되게 간단하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파악해야 할 것들이 굉장히 큼직큼직하게 잘 보이기 때문에 요 점 같은 경우는 좀 괜찮다고 보여져요. 그리고 우측편에 8인치의 디스플레이 화면이 적용되어 있는데, 뭐 일반적인 현대 기아 자동차들의 공통적으로 적용되어 있는 이 내비게이션 시스템인데, 뭐 조작하기도 편하고 뭐 시인성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아요. 근데 다만 이 화면이 살짝 누워 있어요. 살짝 누워 있기 때문에 그 보기는 뭐 편할 수도 있는데, 운전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좀 시트 포지션을 꽤 낮춘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있거든요. 그런데도 일단 이 내비게이션을 보기 위해서는 좀 시야가 좀 많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네요.
그리고 그 밑에는 뭐 시동 버튼 있고 기아 레버가 이 앞쪽에 달려 있어요. 이건 뭐 현대에서 만든 캐스퍼도 같은 위치에 달려 있죠. 이 앞쪽에 달려 있는데 뭐 기아 레버를 잡았을 때 느낌은 크게 나쁘지 않아요. 그렇지만 제가 작년에 시승한 캐스퍼보다는 좀 느낌적인 측면에서는 좀 떨어진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리고 공조장치 부분은 다 다이얼로 돼 있어요. 다이얼로 돼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운전하면서 조작하기에 크게 불편하지 않다. 그리고 밑에 내려가시면 살짝의 수납 공간이 있고, 그리고 뭐 열선 버튼, 시거잭 이런 것들이 구성되어 있고, 요 앞쪽 사이 턱은 지금 비어 있어요. 이건 뭐 캐스퍼도 마찬가지로 비어 있었는데 여기가 비어 있기 때문에 뭐 이 차량을 뭐 차박용으로 사용을 한다든가, 아니면 뭐 정말로 좁은 주차장에 이쪽 운전석 쪽으로 바싹 대놓고 옆좌석으로 내릴 수 있겠죠. 그렇기 때문에 요 공간이 좀 비어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센스 있다. 그리고 그 바로 밑으로는 컵홀더가 있고, 그리고 팔걸이 받침대가 위아래로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팔걸이 받침대가 달려 있네요.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는 지금 투톤 컬러의 시트가 적용돼 있어요. 앉았을 때 뭐 착자감 같은 경우는 크게 뭐 불편하거나 그렇게 뭐 나쁘지는 않네요. 뭐 이렇게 엄청 딱딱하거나 아니면 뭐 부드러운 그런 소재도 아니고, 그리고 이렇게 앉았을 때 이렇게 뭐 구조적으로 이렇게 몸을 엄청 잡아주거나 막 그런 시트는 아니에요. 아무래도 막 엄청 잡아 돌린다거나 뭐 와인딩을 타겠다, 내가 서킷을 들어가겠다, 이런 분들은 없으시기 때문에, 있어도 정말로 극히 소수겠죠.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몸을 잡아주는 능력은 좀 부족하고, 그래도 좀 이렇게 불편하거나 그런 시트는 아니기 때문에 주행하면서 뭐 딱히 단점이 될 것 같은 부분은 아니에요. 그리고 이 헤드룸 쪽에 일단 헤드룸이 엄청 넓어요. 그 헤드룸 쪽에 위에 보면 수납 공간이 있어요. 여기에 뭐 서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꼽아 놓을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존재하고, 그리고 이 바깥 부분에 금음망을 설치해놔서 이 안에 있는 물건이 쉽게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해놓은 점은 되게 센스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공간을 되게 진짜 잘 살렸다, 이런 느낌을 많이 보여주네요. 그리고 또한 요 앞쪽에 보면 선글라스 넣는 부분이 있잖아요. 여기 선글라스 넣는 부분이 있고, 그 앞쪽으로 보시면 거울이 좀 달려 있어요. 볼록 거울 같은 거울이 달려 있는데, 요게 뒷좌석이나 이런 데 만약 가족들, 애기들이 태웠을 때 뒷좌석까지 이렇게 잘 볼 수 있는 그런 거울이 달려 있는 점은 진짜로 센스. 그리고 뒷좌석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게 일단 도어가 좀 신기하죠. 이 운전석 같은 경우는 일반 도어가 적용됐어요. 앞뒤가 전부 다. 그렇지만 이 보조석 같은 경우에는 앞에는 일반 도어지만 뒤에 도어가 슬라이딩 도어예요. 그렇기 때문에 뭐 물건을 나르거나 싣거나 이럴 때 좁은 공간에서도 굉장히 활용하기 좋도록 돼 있고, 단점 같은 경우는 B필러가 따로 없어요. B필러가 없이 그냥 완전히 개방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뭐 충돌성 테스트까지는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지만, 그래도 좀 이 우측에서 충돌했을 때 좀 위험하지 않을까. 그리고 뒷좌석 공간 같은 경우는 제 키가 179예요 제가 앉았을 때 일단 뒷좌석이 이 슬라이딩이 되죠. 앞뒤로 왔다 갔다가 되기 때문에 뒤로 만약에 제일 많이 밀면 주먹 공간이 2개 반, 거의 3개 가까이 들어가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뒷좌석 공간을 엄청나게 활용할 수가 있고, 요것도 또 등급에 따라 다른데, 만약에 정말로 기본 트림, 깡통 트림으로 선택했을 때는 이 뒷좌석이 왔다 갔다가 안 되고, 그리고 또 폴딩이 또 안 돼요. 이 접히는 게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레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최소 프레스티지 요 트림 정도는 구매를 하셔야 그래도 만족감이 들지 않을까 싶네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렁크인데, 트렁크는 당연히 뭐 수동이죠. 트렁크를 열면 공간 자체가 거의 없어요. 이 뒷좌석을 좀 앞으로 당긴다고 해도 뭐 경차기 때문에 뭐 트렁크 공간 자체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, 뭐 이 레이 자체가 어차피 2열 자체가 폴딩이 되기 때문에 2열을 폴딩을 하고 또 앞좌석까지 폴딩이 되죠. 이 보조석까지 폴딩을 하고 누우면 제 키 179 기준에도 충분히 누워서 차박을 할 수 있는 널널한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, 이 가진 거에 비해서 특히나 이 공간적으로 가진 능력이 상당히 괜찮다. 자, 이제 주행으로 넘어가 볼 텐데, 주행 같은 경우는 첫 번째는 지금 단점이 바로 보이죠. 이 시트 포지션이에요. 이 뭐 대부분의 경차들이 마찬가지인데, 이 핸들이 이게 앞뒤로 이렇게 뺄 수가 없거든요. 스티어링 휠 자체가 텔레스코픽이 위아래로만 적용이 돼 있어서, 제 키 179 기준으로 만약에 이렇게 앉으면 뭐 스티어링 휠, 이 팔을 좀 편하게 앉으려고 하면
다리가 좀 상당히 좀 구부러져요. 다리가 되게 좁기 때문에 좀 불편하고, 만약에 지금처럼 다리를 좀 편하게 맞추면 이 핸들을 좀 상당히 좀 이렇게 팔을 좀 뻗어서 잡아야 되는 이런 구조가 돼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요 점 같은 경우는 조금 불편하고, 또 불편한 점이 바로 또 보이는데, 이 A필러가, 이 앞쪽에 A필러가 상당히 지금 두꺼워요. 그리고 지금 전면 유리가 상당히 앞쪽으로 빠져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이제 A필러 구조가 좀 이렇게 앞쪽으로 많이 나와 있는데, 이게 은근히 사각지대가 많아요. 이 뭐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옆에 쪽창문을 내놨거든요. 쪽창문을 내놨기를 한데, 그 쪽창문 앞쪽이 상당히 굵어가지고 만약에 뭐 유턴을 한다든가 뭐 좌회전 우회전을 했을 때 그 부분에 은근히 가리는 것들이 많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좀 단점으로 보이고, 그렇지만 안에 앉았을 때 개방감이 진짜 훌륭해요. 그리고 전면 유리도 상당히 크게 보이고, 그리고 옆에 이 측면 유리가 상당히 크죠, 이 구조 때문에.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이 시원한 이런 개방감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. 그 레인은 1.0L 가솔린 엔진 3기통이죠 그리고 현대기아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 4단 자동 변속기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. 그럼 뭐 출력을 보자면 이게 76마력 그리고 9.7 토크라는 정말로 좀 미비한 그런 출력을 가지고 있어요. 이게 공차 중량이 지금 1톤, 그러니까 1000km 정도 나가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행을 해보면 이 가속력 자체가 좀 상당히 좀 답답한 그런 느낌을 많이 보여줘요. 힘은 살짝 모자라지만 그래도 뭐 도시명이기 때문에 뭐 시내 안에서 타는 거는 그래도 뭐 이렇게 막 엄청 불편하지는 않다라고 느꼈거든요. 그렇지만 이렇게 지금 시내를 빠져나와서 지금 제가 국도를 달리고 있는데, 여기서는 진짜 힘이 좀 많이 부족해요. 1차선으로 달리게 되면 좀 뒷차에 좀 눈치를 좀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좀 힘아리가 없는 좀 그런 느낌이 있고, 차를 좀 이렇게 뭐 외곽에서 모이게 되면 막 밟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에 많이 맞닥뜨리기 때문에, 특히나 언덕길, 그렇기 때문에 연비적인 부분이 상당히 손해를 보고, 출력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답답하다 이렇게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리고 일단 이 변속기는 저번에 캐스퍼 리뷰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, 정말로 사고스러운 그런 변속기죠. 4단 변속기. 차라리 요거 CVT를 넣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은 그런 변속기고, 변속기가 일단 그렇게 똑똑하지가 못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뭐 연비라든가 이런 효율적인 부분에서 이 변속기 쪽에서 이렇게 뭔가 까먹는 그런 느낌이 좀 상당히 많다. 뭐 같은 그런 거지만 캐스퍼보다도 더 그런 거 같고, 뭐 캐스퍼도 뭐 이렇게 뭐 파워트레인은 별로 안 좋았어요. 고속 구간에 달릴 때는 이렇게 막 크게 안정적인 느낌은 아니에요. 거기다가 플러스 지금 풍절음이 지금 상당히 들려요. 제가 뭐 에어컨이나 이런 거를 틀어놨나 싶을 정도로 풍절음이 상당히 안으로 유입되고, 그리고 이 하부에서 들려오는 소음이라고 하죠. 이 뭐 하체 소음도 상당히 심해요. 뭐 승차감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요철 구간이나 지금 방금 이런 데를 지났는데, 승차감은 별로 좋진 않아요. 이 뒷좌석 같은 경우는, 뒷좌석 제가 지금 옷이랑 몇 가지를 넣어놨는데, 이게 막 요철 기간 지나갈 때마다 상당히 이렇게 튀는 게 느껴져요. 이게 구조적으로도 뒤에는 뭐 토션빔이 적용되어 있다고 하지만, 그렇다고 쳐도 이 뒷좌석 승차감은 정말로 나쁘다 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싶어요. 그래서 만약에 뒷좌석에 뭐 아이들이나 아니면 뭐 사람을 태우고 만약에 장거리를 뛴다 했을 때는 좀 뒷좌석 사람들을 좀 여행 내내 좀 배려를 좀 많이 해줘야 돼요. 뒷좌석에 타고 가는 것 자체가 좀 상당히 많이 불편하기 때문에 뒷좌석은 좀 이 차량은 정말로 특색이 되게 강한 차예요. 굉장히 작은 차체로서 뭐 시내에서 주행하기는 정말로 끝장난다, 그리고 주차도 끝장난다 싶을 정도로 뭐 경차가 주는 그런 메리트가 상당히 있죠. 거기다가 플러스로 이 공간은 진짜 굉장히 광활한 실내 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
뭐 아이를 픽업을 간다든가 아니면 뭐 마트나 이런 데서 장을 본다든가 아니면 시내에서 이렇게 다니면서 뭐 물건을 많이 싣고 영업을 하셔야 되는 이런 분들에게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도 훌륭한 차량인 것 같은데, 뭐 단점으로 보자면 앞, 옆, 뒤 이쪽 다 이렇게 잡소리가 좀 상당히 많이 펼쳐지는 편이고, 일단 출력이 딸리기 때문에 만약에 에어컨을 틀고 오르막길을 오른다? 그러면 정말로 이 차가 힘아리가 왜 이렇게 없지? 싶을 정도로 이 힘이 굉장히 좀 적은 그런 차예요. 그리고 제가 서울에서 출발해서 강원도 인제까지 지금 한 130km 이상을 주행을 했는데, 그리고 고속주행에서 이 풍절음이 상당하고 시속 한 105km를 넘으면 일단 고속에서 이 불안감이 상당해요. 이 차체도 작은 차체지만 일단은 이 바람을 굉장히 많이 맞는 이 구조로 되기 때문에 운전이 상당히 좀 불안하고, 거기에다가 이 스티어링 휠도 헐렁헐렁한 그런 컬럼식 핸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고속에서의 불안감이 있고, 그리고 승차감 같은 경우도 뭐 이 급의 차가 거의 다 그렇듯이 크게 뭐 스프링이나 댐퍼에 투자를 안 한 그런 느낌이에요. 앞좌석 같은 경우도 승차감이 그렇게 썩 좋지 않고, 뒷좌석 같은 경우는 완전 요철이나 방지턱 이런 데서 그 도로의 그 충격을 거의 온몸으로 다 받아들일 것 같은 그런 승차감이기 때문에 뭐 승차감이나 주행 성능 같은 부분은 좀 포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제가 추천드리는 트림은 지금 이 차량처럼 프레스티지 정도의 지금 트림이 가장 적당한 것 같고, 왜냐하면 이 뭐 가죽 재질로 된 이런 질감들이라, 그리고 2열 자체가 뭐 슬라이딩이 되고 또 이렇게 폴딩이 되거든요. 그래서 프레스티지 트림에다가 발음이 되게 안 되네요. 그리고 이 뭐 내비게이션이라든가 몇 가지 옵션만 넣어서 한 1,600만 원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그 정도 수준에서 구매를 하시면 상당히 메리트가 있을 거라고 느껴집니다. 지금까지 범카TV의 범철이었고, 다음에 더 재밌는 차량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게 될 테니까 구독, 좋아요 항상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